현재 태평양 해역에는 동시에 두 개의 태풍, 이른바 더블 태풍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 두 태풍은 거대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두터운 장벽에 가로막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 채 각각 다른 진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동쪽으로, 또 다른 하나는 북서쪽으로 진로를 잡으며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풍 제19호 너구리는 점차 세력을 키우면서 강한 위력을 가진 채 빠르게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태풍을 이끌 만한 마땅한 바람이 없어 제자리를 맴돌며 정체된 상태였지만 이제는 상층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을 타고 본격적인 북동진 경로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동쪽 먼 해상으로 벗어나 점차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태풍 제20호 부알로이는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강화하며 북서쪽으로 이동 중인데 예보에 따르면 9월 28일 일요일 밤늦게 베트남 북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인근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30도 안팎으로 매우 높아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알로이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육지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 베트남 북부 지역에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9월 28일 일요일 오전 3시 한국 시각 기준 태풍 제19호 너구리는 이미 TY, 즉 타이푼 등급에 도달했으며 기상청 분류 기준으로 강도 3에 해당하는 중형 이상의 태풍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너구리는 북동진 경로를 따르며 인접 국가나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고 멀리 동해상으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시각 태풍 제20호 부알로이 역시 남중국해 해역에서 TY 등급으로 발달해 있으며 마찬가지로 강도 3의 태풍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태풍이 세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베트남 북부 지역에 직접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태풍학에서는 태풍의 중심이 실제로 육지에 도달하는 시점을 상륙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중심이 육지로부터 300km 이내에 접근한 상태는 접근이라고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평균 한두 개의 태풍이 상륙하고 3-4개가 근접 통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특이하게도 단 한 개의 태풍도 우리나라 300km 이내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한반도 남쪽 해역을 가로막고 버텨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만큼 강력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고기압은 태풍의 북상 경로를 차단해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지만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태풍의 위력이 그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9월 27일 토요일 전국의 낮 기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날 가장 높은 기온은 경남 밀양에서 기록된 30.7도로 여전히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도는 곳들이 나타나면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반면 같은 날 가장 낮은 일 최고 기온은 강원도 설악산에서 16.1도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고도가 높은 산악 지역의 특성상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주말 산행을 계획한 분들은 반드시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8일 일요일 새벽에는 일 최저기온 분포에서도 뚜렷한 대비가 나타났습니다. 전남 여수 간여암은 25.5도를 기록하며 한여름 열대야와 다름없는 기온을 보였습니다. 한밤중에도 바람이 잘 불지 않고 바닷물에서 증발한 열이 머무른 탓에 주민들은 더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반면 설악산은 기온이 10.4도까지 내려가 가을을 넘어 초겨울 같은 쌀쌀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시각에도 지역과 지형에 따라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가을철 기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살펴보면 9월 28일 일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는 전국에 발효 중인 기상특보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었지만 강수 강도가 특보를 발령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가 위험 기상이 없는 백지도 상태를 기록한 셈입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는 전국적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강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강수대가 형성되며 시간당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가을비는 한여름에 남아있던 무더위를 점차 몰아내고 계절의 전환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9월 29일 월요일, 우리나라에 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동쪽 바다로 물러갔습니다. 가을철에 흔히 나타나는 온대 저기압은 특성상 이동 속도가 빠르고 머무는 시간이 짧아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많지 않고 비가 일찍 그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비가 그친 뒤에는 구름 사이로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며 한층 맑고 청명한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을은 이렇게 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번갈아가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3에서 4일 간격으로 날씨가 변화하는데 대륙에서 형성된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침과 저녁 기온이 다소 쌀쌀해지는 반면 낮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어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이로 인해 낮과 밤의 기온차, 즉 일교차가 점점 커지는 것이 가을철의 뚜렷한 기상 현상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물러난 직후에는 곧이어 기압골이나 새로운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다시 비 소식이 찾아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10월 3일 금요일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10월 9일 한글날까지 무려 7일간의 대형 연휴가 이어집니다. 많은 국민들이 귀성길에 오르고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는 만큼 연휴 첫날의 날씨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생활과 교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기상도를 보면 저기압의 중심이 제주도 부근 해역에 뚜렷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에 동반된 강한 전선의 비구름대가 남해안 일대에 길게 걸쳐 있으며 연휴 초반부터 남부지방은 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는 대체로 강한 비와 바람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는 이미 순간풍속 25m/s에 달하는 강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태풍급에 준하는 바람으로 소형 선박은 물론이고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 강풍이라면 기상청에서 강풍특보나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상교통뿐만 아니라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휴 첫날부터 교통에 차질이 빚으신다면 귀성객과 여행객 모두 큰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예측 모델별 전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GFS 모델은 저기압의 통과 위치가 상대적으로 북쪽에 형성되어 남부지방 전역에 넓은 강수대를 들이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영남, 호남은 물론 충청 남부까지 비가 내릴 수 있어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독일 아이콘 모델은 유럽계 예보와 비슷하게 저기압의 중심이 제주도 부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비구름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국한되고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 두 모델 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강수 지역과 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기상청 중기 예보를 다시 확인해보면 어제와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중부지방, 특히 서울과 수도권, 강원권은 여전히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청 지역은 짙은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가 생긴 곳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주도에만 우산 마크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오늘 예보에서는 하루 앞선 10월 2일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가능성이 추가되었고 광주, 전남 지역에도 새롭게 비 예보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도 우산 마크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기압의 이동 경로가 조금 더 북상할 경우 남부 해안과 내륙 전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번 개천절 연휴 첫날의 날씨는 저기압의 통과 위치와 속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예보도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인파가 동시에 이동하는 연휴 초반에는 교통 홍잡과 함께 기상 악화가 겹칠 수 있으므로 계획에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더 정확한 예보를 내놓을 것이며 국민들께서는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